로또 1등에 당첨, 12억 원의 자산가가 되었으나 몇 년 만에 재산을 날리고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버린 김 씨를 알고 계십니까? (2007년의) 어느 날 전라북도 전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던 평범한 40대 남성 김 씨는 퇴근길에 막연하지만 인생 역전을 꿈꾸며 동네 복권방에서 로또 한 장을 구입하게 된다. 그리고 찾아온 주말밤, 집에서 TV로 로또 추첨 방송을 보며 숫자를 맞춰가던 김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자신의 손에 들린 복권의 숫자와 TV 속 당첨 번호가 일치한 것, 꿈에 그리던 로또 1등에 당첨된 것이었다. 김 씨는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밝아오자 곧장 서울로 향해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세금을 제하고 무려 12억 원이라는 거액의 당첨금을 받게 된다. 이후 집에 돌아온 김 씨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다 힘들게 살고 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김 씨는 결국 로또 당첨금 12억 원 중 친동생과 누나에게 각각 1억 5천만 원씩을, 그리고 작은아버지 등에게도 수천만 원을 주는 등 가족들에게만 자그마치 5억 원이라는 돈을 주었다. 이후 형에게 1억 5천만 원을 받은 동생은 자신의 돈을 더해 집을 마련했고, 7억 원이 남는 김 씨는 전주에서 정읍으로 거주지를 옮겨 그곳에 번듯한 정육식당을 오픈하는 등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하다 싶었지만 이후 상황은 김 씨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데,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었던 김 씨의 지인들이 이 소식을 귀신같이 알아채고는 식당으로 몰려들었다. 그리고는 돈을 좀 빌려주면 이자는 넉넉히 줄 테니 제발 급한 불만 끄게 해달라며 하루가 멀다 하고 끈질기게 매달렸고, 이에 부탁을 거절치 못했던 김 씨는 차용증을 쓰거나 구두로 약속을 받은 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지인들에게 빌려주게 된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지인들은 초반 한두 달에는 약속된 이자를 보내왔으나 시간이 지나며 점차 입금은 끊어졌고, 다급해진 김 씨가 전화를 걸어보지만 돈을 빌려간 지인들은 전화번호를 바꾸어버리거나 잠적해버리는 방식으로 김 씨와의 연락을 피해버렸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픈 초반에는 제법 장사가 되던 정육식당마저 시간이 갈수록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지며 적자를 면치 못했고, 그렇게 떼인 돈과 식당이 적자인 상태로 몇 년의 세월을 보내자 김 씨의 통장 잔고는 어느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들로 한때나마 12억 원의 자산가였던 김 씨는 식당을 굴릴 운영 자금조차 없는 벼랑 끝 상황에 내몰렸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자 김 씨는 로또에 당첨됐을 때 1억 5천만 원을 주었던 친동생을 찾아가게 된다. 동생을 만난 김 씨는 매월 발생하는 대출 이자와 원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갚겠다 말하며 힘든 자신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했고, 이때 형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던 동생은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4,600만 원의 돈을 대출받아 형에게 주게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김 씨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이미 기울어진 식당은 망하기 직전이었고, 당연하게 김 씨는 동생에게 빌린 돈의 한 달 이자 25만 원조차 감당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이자는 연체되었고, 상황이 길어지자 은행의 독촉 전화는 형이 아닌 집의 명의자인 동생에게 쏟아졌으며, 이에 동생은 자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과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을 억울해했다. 이후 결국 우애 깊던 형제 사이는 어긋나게 되는데, 연체가 길어지자 동생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체 이자도 안 내고 뭐 하는 거냐며 불만을 쏟아냈고, 이에 김 씨는 자신이 과거에 1억 5천만 원을 줘서 그 집을 샀으면서 이자 몇십만 원 때문에 이러느냐며 맞서는 상황이 되었다. 형제 간의 갈등이 깊어진
2019년 10월 11일 오전, 이날도 형제는 이자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게 되는데, 통화 도중 감정이 격해진 동생이 김씨를 향해 양아치 같은 인간이라는 욕설을 해버렸고, 이에 김씨는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고 고작 한 달 25만 원의 이자 때문에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동생에 대한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동생과 통화를 할 때부터 이미 만취 상태였던 김씨는 전화를 끊자마자 그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주방에서 흉기 2자루를 챙겨 동생이 일하는 전주의 한 전통시장으로 향하게 된다. 2019년 10월 11일 오후 4시경, 만취한 김씨는 사전에 챙겨온 흉기를 들고 동생이 일하고 있는 전주의 전통시장 속 한 가게로 들이닥쳤고, 그 안에는 동생과 재수씨, 초등학교 1학년생인 어린 조카까지 함께 있었으나 김씨는 바닥에 흉기를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심상치 않은 상황, 동생은 즉시 아내와 아이를 인근의 다른 가게로 몸을 숨기게 했고, 직후부터 두 사람은 시장 상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돈 내놔라, 너나 똑바로 살아라 라며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게 된다. 그리고 얼마 후 만취해서 난동을 부리는 김씨를 무시하며 동생이 몸을 돌렸는데, 이때 김씨가 바닥에 있는 흉기를 들고 동생의 목과 어깨 등을 향해 휘둘러 버렸다. 동생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주변 상인들의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동생은 결국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직후 김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 체포되었고,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술을 마시고 동생과 통화를 하다 욕설을 듣고 홧김에 그랬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로또 1등에 당첨되어 한때나마 12억 원의 자산가였으나 12년 만에 살인마가 되어버린 김씨. 과연 법의 판단은 어땠을까? 이듬해인 2020년 3월에 열린 1심 재판.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으나 김씨는 항소했고, 2020년 9월에 열린 2심 재판. 재판부는 김씨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인 동생의 유족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탄원을 제출한 정황을 고려 1심 판결을 파기, 징역 9년형을 선고.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었다.